이제 처음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복 시행 가능한 매매 로직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곡 매매를 아예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한번 변곡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패턴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피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봇에 안착해서 저항 1, 저항 2까지 매수를 탈 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CPI가 발표나면서 그대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표 발표 이전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CPI가 어떻게 발표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7.7이 나올지 7.8이 나올지 7.9가 나올지 뭐 8.1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경제학의 대가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지표를 꼭 따라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매수를 잡았던 매도를 잡았던 결과에 관계없이 반복 시행 가능한 매매가 아닙니다. 한 번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매수로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제 매매를 많이 복귀해 보신 분들은 이 윗공간에서, 여기는 조금 어렵지만 바로 이 공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매매 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반복 시행 가능한 매매 로직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봇을 안착하면 저항까지 매수, 그렇죠. 저항 2까지 매수, 테크니컬리 여기도 안착을 하면 저항 3까지, 저항 4까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항 2도 뚫었으니까 여기 이제 저항 3, 4, 5가 있겠죠. 한번 일단 볼까요?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3, 4, 5를 없애놨습니다. 여기 클릭 해주시면 3, 4, 5가 뜨죠.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저항 2를 안착했을 때 3까지 매수, 저항 3을 안착했을 때 4까지 매수, 저항 4를 안착했을 때 5까지 매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수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뭐 포지션을 엄청 잘 잡았다고 하신다면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반복 시행한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매매는 매수로 대부분 끝내야 됩니다. 여기는 지표 발표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고요. 다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변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 줄을 딱 긋습니다. 고점에 딱 줄을 긋습니다. 아, 이게 맞고 떨어지겠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야 되겠지. 올라갔으니까 뭐 여기 이쯤에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지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이렇게 줄 딱 꺼가지고 맞고 이제 떨어지겠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면 여기 또 줄 꺼가지고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끝없이 무한 반복으로 변곡에 계속 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언젠가 이게 눌림이 한번 크게 나올 때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림이 크게 나올 때는 또 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찔끔찔끔씩 눌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손절을 했다던가 아니면 와서 본청을 쳤기 때문에 변곡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변곡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1번 보시면 변곡 매매는 손익비가 기본적으로 안 좋죠. 백테스팅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락장에서 계속 매수만 해본다면 이라는 변곡 매매 백테스팅을 한번 해봤죠. 손익비가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곡 매매는 만약에 탔다고 해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내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눌리고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해요. 알고 있긴 하는데 그 추세 매매를 초반에 놓친다는 거는 덜 눌리고 바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날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계속 이 변곡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모가 생기거든요. 포모가. 아, 분명히 내가 이거 다시 추세 방향으로 매수를 타고 고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죠. 손이 안 나가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컨티뉴에이션이, 특히나 이제 원웨이로 일어나게 되면 쉽사리 꺾이지 않습니다. 수익날 공간을 주지 않는데 이때 이제 손절을 칠 확률이 높고요. 변곡 손절을 쳐서 그 위로 날아가게 되면 계속 변곡 매매를 합니다. 진짜 A급의 변곡을 타기 위해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의 인내심이 없죠.
그래서 뭐 한 10분 있다 다시 타봤다가 30분 있다 다시 타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속 손질을 한다거나 계속 연속 손질을 하게 되면 이제 물타기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죠. 물론 뭐 계좌가 크신 분들은 물타기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언젠가 한번 크게 털립니다. 언젠가 한번 대차게 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시장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가 떨어져야지. 오케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밤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변곡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한다고 하면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 자리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시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무릎을 꿇고 나서 한동안 변곡을 안 해요. 한동안 변곡을 안 하다가 계속 추세 매매를 잘 하다가 정말 가끔씩 다시 이 사이클로 들어옵니다. 가끔씩 이 사이클로 들어와서 또 한 번씩 대차게 털리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변곡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룰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룰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변곡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인터스텔라의 이 파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주 이 시장 앞에서 미미한 존재죠.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런 원웨이의 파도가 날라오면 그대로 격침을 당합니다. 저희는 사실 뭐 이 정도 크지도 않아요. 네, 정말 보이지도 않는 뭐 이 정도의 아주 미미한 존재죠. 여기에서 진격 앞으로 하는데 뭐 이 큰 쓰나미를 막기도 전에 이런 거에 두드려 맞고 그냥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파도를 타고 해변가로 와야 됩니다. 항상 파도를 타고 해변가로 와야지. 모두가 파도를 타고 여기 안에 고래도 있고 새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가 이제 타가지고 해변가로 오는데 아주 이 고독한 스캘퍼, 고독한 이제 변곡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왔다가 썰물로 갈 때 슥 타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매물대상 지금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긴 있어요. 여기를 도달하게 되면, 이런 레벨을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쭉 한 번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높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한참 남았죠. 이제 매물대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빠지는 매매를 기다린다고 해도 매도 방향의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를 다 클리어 해야 돼요. 이 공간을 전부 다 클리어를 하고 내려와야 밑으로 쭉 빠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곡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곳에서 털렸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반드시 피해 가시고, 내가 꼭 변곡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파동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4, 5 파동을 생각을 하고 나서 조정 파동 A, B, C를 생각을 하는데 원웨이 장세에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뭐 1분 차트나 뭐 3분 차트나 아니면 틱 차트 콤비네이션 있죠. 뭐 512틱이든 아니면 787틱이든, 자, 이런 콤비네이션들이 이 조정 파동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려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을 타기 위해서는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을 일단 확실히 굉장히 세게 뚫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세게 뚫어줘야 되고, 뚫어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분 차트를 쓴다고 하면요, 얘가 1분 차트뿐만 아니라 계속 3분이나 5분에서도 추세의 기준을 이탈해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안착을 했다고 해서 쭉 올라오죠. 이때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나 아니면 올라오는 것을 눌림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 파동이 나올 때 이 첫 조정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눌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1분 차트로 본다고 하면 3분이나 5분에서도 여러분 추세 기준 밑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평선 쓰시는 분들은 일단 이평선 밑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눌리고 올려칠 때 섣불리 바로 매도를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패턴을 봐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수렴의 패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은 뭐 기본적으로 삼각형 수렴에 올라가다가 이 밑으로 확실히 빠지는 이 돌파 구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플래그 이탈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빠지는 공간을 마이크로 풀백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쓰는 이 타임프레임보다 민감도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추세의 힘이 확실히 좀 빠지고 기울기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첫 조정 파동은 굉장히 강하게 눌러줘야 되고, 이 안에서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섣불리 그냥 바로 눌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눌림도 여기 어깨를 뚫지 못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이탈하는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이탈하는 순간에
이탈하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이 순간에는 알 수 없어요. 올라가는 순간에 알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최근의 저점까지의 공간이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나의 정말 좁다란 변곡 수익을 위해서 밤새 기다려야 되고 엄청난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렸는데 안 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 전략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으로 오자면요, 저희가 1분, 3분, 5분 차트의 콤비네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추세의 기준은 항상 10분, 30분, 60분 타임프레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이 시작이잖아요. 그럼 어제 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은 타지 않는 걸 추천드리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8선과 21선까지 밑으로 안착했을 때 여기서 한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 지금 이 공간이죠. 네, 3분도 여기 안착을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잡아서 먹는 거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뭐 이런 채널에 상단부가 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선 그어서 해서 물 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타서 물 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채널의 상단부를 어떻게 잘 노렸는데 내 손절 안 치고 와서 먹는다던가, 이거는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1분으로 넘어와서 찾아보면요, 이제 이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 확실히 일단 세게 눌러줬어요. 지금 맥D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음의 방향으로 좀 세게 눌러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3분, 5분 지금 20선까지 밑으로 다 안착을 한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렴하는 공간을 이탈했을 때 짧게 한번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하는 공간에서 이 저점까지를, 이 수렴하는 공간을 노리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이 어깨 위나 머리 위로 두지 않고 이 위로 둘 수가 있어요. 변곡은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저점까지 이 정도까지만 딱 노릴 수가 있어요. 변곡은. 근데 손익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어깨나 머리까지 두면 진짜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변곡 매매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점을 잡았다고 하면 손절을 아마 최근 고점 위로 이렇게 두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이 공간을 이탈했을 때 한 번쯤 노려볼 수가 있긴 합니다. 딱 이 정도까지 먹고 저점을 치면 본청을 걸어야 돼요. 본청을 걸리면 매매를 그냥 끝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분할 익절 해가지고 나머지를 들고 간다던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테스팅을 해보면 손익비가 좋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타고 내려갔을 때 이탈을 하면 저점까지 뭐 한 번 더 노릴 수가 있긴 합니다. 한 번 더. 지금 저점을 여기서 순간적으로 쳤죠. 올라와서 본청 치면 끝내야 돼요. 항상 이 가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바로 어깨나 머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변곡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나 이 어깨에서 이렇게 또 다시 탑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다시 탑니다.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닌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탔을 때 뭐 잘 탔다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는 딱 이 정도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변곡 매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익비가 한 0.8 정도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변곡 매매를 하면서 0.8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백테스팅을 많이 해보시고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변곡 매매할 때 저점 돌파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항상 가로 매물대를 맞고 팡 튀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차트를 굉장히 크게 보고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공간에 이렇게 매도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 그어서 이렇게 돌파나 아니면 선 그어서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거의 뭐 진짜 최악의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변곡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추세 매매를 기다리다가 추세를 놓치면 매매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세 매매만으로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한번 변곡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변곡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칠 때 눌림으로 잡으면 대참사가 날 수 있다라는 것,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물타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열받으니까 타놓고 자러 간다던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정말 대참사가 날 수 있습니다.